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여파로 겨울철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이른바 무설전선이 남부를 넘어 중부 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부족은 겨울과 봄 사이 토양 수분 공급을 끊어놓으며 봄철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지역별 적설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적설량은 1980년대 38.3cm에서 2010년대 32.2cm, 2020년대 21.9cm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한반도에서 눈의 43%가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 연간 적설량이 5cm 이하인 무설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겨울 기온 상승으로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는 날이 많아진 결과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1980년대 평균 6.9cm에서 2020년대 0.1cm로 사실상 눈이 사라졌고 대구와 경북 역시 같은 기간 47.1cm에서 0.5cm로 99% 감소했습니다. 서해안형 대설의 영향을 받아왔던 충남과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 충남은 60.5cm에서 14.8cm로 전북과 광주, 전남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적 감소세의 핵심 원인은 12월 적설량 급감으로 최근 3년간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예외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이 잦아지며 눈구름대가 발달해 산지에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기차가 커지면서 한라산 고지대를 중심으로 적설량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눈 가뭄이 농업과 산림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입니다. 눈이 쌓였다 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토양은 빠르게 메말라가고 산불 위험은 높아집니다. 동시에 소나무 재선충과 외래해충의 월동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눈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익숙했던 겨울 풍경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입에 올리기조차 금기였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1925년 왕위에 올라 팔라비 왕조를 세우고 국호를 이란으로 바꾼 레자샤 팔라비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축출되고 신정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현 지도부에게 레자샤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시민들이 연호한 것은 현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시위는 경제난에 지친 민심이 폭발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테헤란대 등 8개 대학과 재래시장으로 번졌고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야제드 등 주요 도시로도 확산됐습니다. 이 외신들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평가합니다. 비판의 화살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넘어 1989년부터 권좌를 지켜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재자에게 죽음을 같은 고강도 구호가 등장하며 분노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도로에 앉아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은 1989년 중국天安문 사태의 탱크맨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직접적 도화선은 통화 가치 붕괴입니다. 이란 리아라 환율은 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 핵 합의 체결 당시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가치가 4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물가는 즉각 생활을 덮쳤습니다. 우유와 치즈, 계란값이 몇 달 새 수십 %씩 오르며 리알로 받은 월급이 장을 보는 순간 사라진다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옵니다. 일부 상점은 가격 표기를 달러로 바꿀 정도입니다. 경제 붕괴의 배경에는 2018년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이후 이어진 제재가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며 외화 유입이 줄었고 여기에 유엔 차원의 핵 제재 복원까지 겹쳤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 미국의 핵시설 공습도 교역 환경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외교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가자도 레바논도 아니다. 내 삶은 이란을 위해라는 구호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원보다 국민 생계를 우선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히잡 단속 완화와 구매력 유지 대책을 언급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체감 경기 회복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는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당국이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번 시위는 36년간 이어진 신정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에 뿌리기만 하면 1초 안에 출혈을 멎게 하는 차세대 지혈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깊은 상처에도 즉각 작동해 전투와 재난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카이스트는 신소재공학과 스티브 박 교수와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공동연구팀이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파우더형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혈제는 혈액과 닿는 순간 초고속으로 갤화되며 상처 부위를 밀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평면 구조에 의존해 깊은 상처에 한계가 있던 기존 패치형 지혈제와 달리 가루 형태여서 상처의 모양과 깊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속 이온과 반응해 1초 이내에 겔로 변하는 소재 구조를 적용해 지혈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파우더 내부에는 3차원 구조가 형성돼 자체 무게의 7배가 넘는 혈액을 흡수할 수 있으며 고압, 과다출혈 상황에서도 혈류를 빠르게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착력 역시 40kPa 이상으로 손으로 강하게 눌러도 밀폐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출혈량과 지혈 시간이 크게 줄었고 상처 회복과 조직 재생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포 생존율은 99% 이상, 항균 효과는 99.9%에 달했으며 전신 독성 평가에서도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온과 고습 환경에서도 2년간 성능이 유지돼 군 작전 현장이나 재난 지역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제1저자로 참여한 박규순 카이스트 박사 과정생이자 육군 소령은 현대전의 핵심은 인명 손실 최소화라며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국방 목적을 넘어 응급 의료 전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확장 사례로 평가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월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맹 현대화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전반과 대중국 견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를 동북아 세력 균형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규정하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전반에서 더 빠른 의사결정과 긴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동북아 전투 사령부를 신설하는 구상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을 포함한 영내 분쟁 발생 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의 상처, 그리고 1970년대 베트남전 참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후유증을 언급하며 전쟁 개입의 비극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 역량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전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한국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군의 해외, 역외 군사 개입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